0과 1의 함정. 등장인물. 서연 30대 IT 기업 개발팀장.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엘리트. 강민 회사 내 경쟁자 악역. 서연과 동기. 질투심이 강한 야심가. 고수 60대 은퇴한 1세대 해커 조력자.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김 부장 회사 상사. 실용주의자. 박 형사 사이버 수사대 소속. 중년의 베테랑 형사. 이 기자, IT 전문 기자.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IT 기업.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40층 고층 빌딩에서 우리는 매일 미래를 설계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모든 것이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 0과 1이 때로는 가장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 4시, 켜진 모니터의 배신. 이름명을 바꾼 한 통의 메일. 배경 고층 빌딩 사무실. 새벽 4시.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반짝인다. 그날도 평범한 야근이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일 알림이었죠. 발신자는 회사 보안팀. 제목은 긴급 기밀 유출 팀장 서연 관련 최종 보고.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열어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지? 메일 안에는 2개의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분짜리 음성 녹음 파일, 다른 하나는 5분 분량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음성 파일을 먼저 재생했을 때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끔찍했죠. 네, 알고리즘 핵심 부분은 이미 USB에 복사해뒀어요. 내일 오후 2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돈은 계좌로 먼저 입금해주시고. 이건 내 목소린데.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절대로.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쟁사 직원과 만나 회사의 핵심 알고리즘이 담긴 USB를 건네주는 모습이 생생히 찍혀 있었습니다. 제 얼굴, 제 목소리, 제가 즐겨 입는 검은색 블레이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급히 회사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 있었습니다. 서연 팀장님, 지금 어디 계시죠? 즉시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곧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제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다고 들었는데. 설마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는 없겠지? 강민아, 나는 어제 저녁 내내 집에 있었어. 우리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밤새 코딩했거든. 아,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프로젝트 리더는 당연히 바뀌어야겠지. 그 순간 강민의 눈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죠. 10년 전 대학교 때부터 저와 경쟁해온 그가 드디어 저를 밟고 올라설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 증거가 명확합니다. 회사로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부장님,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모함이라고요?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서연 씨,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법정에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졌을 때 창문 너머로 강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부인하시겠다고요? 형사님, 이건 딥페이크입니다. AI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딥페이크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 하시네요. 이 영상은 원본 그대로입니다. 조작 흔적도 없고요. 하지만 게다가 당신 컴퓨터에서도 증거가 나왔어요. 알고리즘 파일을 복사한 기록, 외부 저장 장치 접속 기록. 물적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뭘 더 원하시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단순히 가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 컴퓨터에까지 가짜 증거를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고 지금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6시간의 조사 끝에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IT 기업 팀장,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입건이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저를 해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조차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며 선임을 거부했죠.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문득 대학교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의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추천해 주셨던 한 분이 있었죠. 고수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1세대 해커였습니다. 을지로 삼가의 낡은 건물들 사이, 간판도 제대로 없는 전파상 건물 2층, GPS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곳에 고수 아저씨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소개로 왔는데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간여행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최신 맥북이나 모니터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먼지 쌓인 구형 CRT 모니터와 기계식 키보드, 납땜 인두와 각종 전자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한 그 애구나. 앉아. 아저씨,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드리면 뉴스 봤어. 딥페이크에 당했다고. 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증거 영상이 너무 완벽해서. 요즘 애들은 참 딥페이크고 뭐고 거창한 이름 붙이기 좋아하네. 결국 다 거짓말을 전송한 거 아니야? 네. 인공지능이든 뭐든 결국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조작한 거지. 1980년대에도 우리는 사진을 조작했고 1990년대에는 동영상을 편집했어. 기술은 발전했지만 본질은 똑같다고. 하지만 아저씨, 이건 차원이 다른 기술이에요. AI가 학습해서 제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그래, 기술은 대단해졌지. 하지만 범죄자들은 여전히 멍청해. 앉아봐. 하나씩 가르쳐 줄게. 고수 아저씨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구형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DOS 화면을 띄우더니 명령어를 치기 시작했죠. 네, USB에 있어요. 요즘 애들은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나 몰라. 파일 하나에도 역사가 있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집됐는지, 어느 장비에서 촬영됐는지 다 기록이 남지. 메타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메타데이터.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메타데이터 말고 더 깊숙이 숨어 있는 것들 말이야. 디지털 고고학.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고수 아저씨에게서 디지털 고고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최신 AI 분석 도구가 아닌 수십 년 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파일에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는 방법이었죠. 봐라. 이 영상 파일, 겉보기엔 한 번에 촬영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합성되어 있어. 어떻게 아시죠? 각 레이어마다 압축 알고리즘이 달라. 배경은 H264로 인코딩했는데
너의 얼굴 부분은 다른 코덱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건 실시간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특징이지. 그럼 이걸로 법정에서 안 돼. 이런 건 전문가들이나 아는 거고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확실한 증거야. 더 확실한 증거요? 범인이 누군지는 알겠나? 강민이라는 동료인데. 확신은 없지만. 그럼 그놈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거지. 고수 아저씨의 계획은 단순 명쾌했습니다. 누가 이 영상을 처음 유포했는지 역추적하는 것이었죠. 이 영상이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인지 찾아야 해. 모든 디지털 흔적에는 출발점이 있거든. 하지만 이미 여러 서버를 거쳐왔을 텐데요. 그래서 재밌는 거지. 숨바꼭질 같은 거야. 아저씨는 저에게 199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네트워크 추적 기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신 보안 도구들이 놓치는 오래된 프로토콜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방법이었죠. 이 IP 주소. 외국 서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VPN을 거친 국내 IP야. 어떻게 구분하시죠? 패킷의 이동 경로를 보면 알 수 있어. 진짜 외국 서버라면 최소 200미즈는 걸려야 하는데 이건 50미즈밖에 안 걸려.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지. 그럼 이 IP의 실제 위치를 찾을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3일 밤낮을 세운 끝에 우리는 마침내 영상을 최초로 업로드한 IP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이상하네. 이 IP, 내가 다니던 회사 건물 안에 있어. 뭐라고요? 더 정확히는 회사 서버실의 내부 네트워크야.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지. 그럼 범인은 회사 내부에.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로그를 보면 업로드 시간이 새벽 2시 47분인데 그 시간에 회사 출입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을 거야. 출입 기록을 어떻게 확인하죠? 그건 너한테 달려있지. 아직도 회사에 친한 동료가 있을 테니까. 저는 회사 동료 중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는 수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아? 뉴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 수진아, 나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증거 영상이 가짜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저는 수진에게 지난주 새벽 2시 47분경 회사 출입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시간에 야근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텐데. 그래서 더 중요해. 그 시간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불법 아니야?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수진아, 너만 믿을 수 있어. 제발. 서연아, 찾았어. 뭘? 그날 새벽 2시 47분. 정확히는 2시 43분에 출입카드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 누구? 강민이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이 새벽에 몰래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서버를 이용해 가짜 영상을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그런데 서연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강민이 야근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충분해. 이제 마지막 덫을 놓을 시간이야. 아저씨, 증거를 찾았어요. 뭘 찾았나? 강민이 그날 새벽에 회사에 있었어요. 출입카드 기록이 있어요. 그래, 이제 확실해졌네. 그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자. 마지막 단계요? 그놈을 직접 잡아내는 거지.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자백을 받아내야 해. 어떻게요? 그놈이 욕심이 많다고 했지? 그럼 미끼를 던져보자. 장면 15 미끼 작전. 배경 회사 근처. 며칠 후. 고수 아저씨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강민의 욕심을 이용해서 그를 다시 회사 서버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저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 강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이의 다른 프로젝트 파일도 팔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며칠을 기다린 끝에 강민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기밀 자료를 얻기 위해 다시 회사에 몰래 들어갔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들어왔다. 지금 회사 서버에 접속하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되는 거지. 강민은 제가 사라진 후 제 프로젝트를 자신의 것으로 포장해서 대대적인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언론까지 초청한 큰 행사였죠. 저는 고수 아저씨와 함께 강당 뒤편의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2대와 각종 장비들로 가득한 즉석 지휘소였죠.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30년 넘게 이 일 해왔는데 오늘만큼 확신하는 날도 없어. 걱정 마. 강당 안에서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 IT 전문 기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까지. 강민에게는 인생 최고의 무대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팀 강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프로젝트는 강민은 제가 밤낮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발표 자료에 작은 선물을 숨겨놓았다는 것을. 강민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딥러닝 모델의 최적화에 있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30% 향상된 성능을. 아저씨, 이제 시작할까요? 응.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면 시작하자. 강민이 발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고수 아저씨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화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잠깐, 기술팀 어디 갔어요?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강민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화면 텍스트 시스템 애널리시스 인 프로그레스. 디텍팅 언나서라이즈드 맥세스. IP 어드레스 192.168. 1.247 액세스 타임 24,733 유저 강민. 이건 해킹입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이 제 컴퓨터에 가짜 증거를 심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회사 서버를 통해 유포한 모든 과정이 로그 파일과 함께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건 뭔가요? 이게 실제 로그 파일인가요? 강민 씨,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그때 저는 창고에서 나와 강당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조작이 아닙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서연이잖아. 체포된 거 아니었나? 강민 씨, 화면에 나오는 로그들 다 당신이 남긴 흔적입니다. 지난주 새벽 2시 47분 당신이 회사 서버실에서 제 영상을 유포한 바로 그 흔적이요. 서연아, 넌 죄인이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죄인이라고요? 강민 씨, 영과 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저를 복제했더라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행동의 흔적이 남거든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이게 바로 강민 씨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과정입니다. 화면 딥페이크 제네레이터, X 엑스큐티드 소스 비디오 세연 템플리트, MP4 타겟 오디오 신더사이즈드 보이스, 웨이브 아웃풋 페이크 에비던스, MP4 업로드 데스티네이션 컴퍼니 서버스 이큐리티 리포트 컴퍼니 서버 시큐리티 리포트.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야. 화면에는 강민이 우리의 미끼에 낚여서 며칠 전 다시 회사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자료를 훔치려다가 꼬리를 잡혔네. 모든 접속 기록이 여기 다 있어.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너희가 나를 함정해. 함정이라고요? 강민 씨가 저에게 한 것과 똑같은 함정 말인가요?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박 형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뒀던 것이었죠. 서연 씨, 당신 왜 여기에? 형사님,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강민 씨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저를 모함한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모든 로그가 증거예요.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야근한 거야. 증거 영상은 서연이가 실제로.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고수 아저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민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과 제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시킨 데이터 파일들이었습니다. 화면 파일 목록 표시 서연 페이스 데이터, 집 보이스 신더시스 모델, AI 백그라운드 리모벌 툴, 익스 딥페이크 튜토리얼, PDF. 이건 강민 씨 위조 공문서 작성,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갈 때 강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서연 부장님 이해해요. 증거가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서연 씨, 어떻게 이 모든 걸 밝혀낸 건가요?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그냥 옛날 방식을 썼을 뿐이야. 기술은 발전해도 진실을 숨기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 서연 씨, 회사로 복귀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팀장 자리는 물론이고 승진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이번 일로 당신의 능력이 더욱 인정받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고수 아저씨와 함께 일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최신 기술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 제안? 저와 함께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 거창한 이름이네.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경찰이나 일반 보안업체로는 한계가 있죠.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엔 아저씨의 경험과 제 기술을 합치면 최강의 팀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저 혼자서는 절대 강민을 잡아낼 수 없었어요. 아저씨가 알려주신 옛날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새로 차린 사무실 한 달 후, 우리의 첫 번째 사무실은 을지로의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디지털 트루스 랩이라는 간판을 달고 딥페이크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문을 열었죠. 네, 디지털 트루스 랩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영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어요. 딥페이크 조작 의혹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영상이 너무 선명해서 조작일 가능성이 낮다고.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 남편은 70세예요.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잡한 금융 사기를. 영상 좀 보여주세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전에 강민이 만든 제 가짜 영상보다도 훨씬 정교했죠. 아저씨, 이건 수준이 달라요. 훨씬 고도한 기술이 사용됐어요. 그래? 그럼 더 재미있겠네. 재미있다고요? 상대가 강할수록 이기고 나서 더 재미있잖아.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사건을 조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아저씨, 이 영상 뭔가 이상해요. 뭐가? 목소리와 입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눈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 기계는 거짓말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까지는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해. 특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것도 가짜라는 뜻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파보자.
배경 사무실. 며칠 후 새벽. 고수 아저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스킬뿐만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철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 거지. 동기요? 왜 누군가 이 할아버지를 모함하려고 했을까?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재산 문제일까요?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을 하나씩 파보는 거야. 디지털 흔적만큼이나 인간관계의 흔적도 중요하거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탐정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을. 에필로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수호자. 6개월 후. 배경 확장된 사무실. 직원들이 늘어난 모습. 6개월이 지난 지금 디지털 트루스 랩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 기관이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었죠. 새로운 직원. 20대 남성 팀장님, 오늘 새로운 의뢰가 3건 더 들어왔어요.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죠? 하나는 정치인 관련 가짜 연설 영상, 하나는 연예인 스캔들 조작, 그리고 하나는 일반인 사이버불링 사건입니다. 아저씨, 우리 일이 점점 늘어나네요. 만족스럽 개그만큼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겠지. 좋은 일이야. 깡이하는 서연. 배경 대학교 강의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과 진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죠.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화 특수효과나 교육용 콘텐츠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나요? 서연, 좋은 질문이네요. 첫째,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압축 패턴 분석 등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집중하면 해.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영상이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까?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강민과의 마지막 대화. 교도소 면회실. 강민이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일 때 저는 그를 면회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서였죠. 강민 수척해진 모습. 서연아, 왜 왔어? 궁금한 게 있어서. 왜 그랬어, 강민아? 너는 항상 모든 걸 쉽게 이뤄냈잖아.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따라갈 수 없었어. 그게 이유야?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너를 이겨보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멈출 수 없었어. 너무 완벽한 계획이었거든. 강민아, 경쟁은 좋은 거야. 하지만 남을 해치면서까지 이기는 건 진짜 승리가 아니야. 이제 알겠어. 너무 늦었지만. 고수와의 마지막 대화. 을지로 사무실 옥상.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아저씨, 감사해요. 정말로. 뭘 고마워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손을 흔들며 아니야. 나는 그냥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고 결국 너 스스로 해낸 거야. 그런데 아저씨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셨는데.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아저씨도요? 1990년대였나. 그때는 딥페이크 같은 고급 기술은 없었지만 누군가 내 코드를 도용해서 내가 해킹을 했다고 모함했지.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싸워야 했거든.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군요. 웃으며 그런 셈이지. 세상에는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막아야지. 배경 사무실. 1년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50여 건의 딥페이크 관련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구해내고 진짜 범인들을 잡아냈죠.
언론에서는 우리를 디지털 시대의 셜록 홈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등대가 되어주는 일.